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본선 32강전 한중전 하이라이트 보내드립니다. 일본과 대만 선수들에게는 한국 선수가 전원 승리했는데요. 한중전에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김지석 선수가 패배를 한 게 너무 아쉬웠고요. 네. 박건호 선수도 좋은 바둑을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아쉬움으로 남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중전에서 단 한 선수가 중국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대국인지 보기에 앞서 대진표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커제 선수가 박건호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요. 양딩신 선수가 설현준 선수에게, 또 탕웨이싱 선수는 김지석 선수에게 승리했는데요. 왼편에서 두 번째 보시면 홍기표 선수가 리시아나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홍기표 선수는 예선을 통과한 기사인데 리시아나오 선수를 꺾으면서 지금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왼편에 렌샤오 선수가 이영구 선수에게 또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오른편에는 이제 내일 출전한 선수들인데요. 최정 선수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리시아나오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중국 랭킹 19위에 있다고 하는데요. 홍기표 선수가 큰일을 했어요. 네, 리시아나오 선수가 정말 만만치 않은 선수인데 홍기표 선수가 좀 대열을 낚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홍기표 선수의 흑번이었습니다. 홍기표 선수는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대국을 했네요. 네, 정말 바람직하게 대국을 했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32강전도 3일에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한중전도 9판이 진행이 됐지만 오늘은 5판, 또 내일은 4판이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기원 1층에서는 발열 체크랑 소독을 다 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대국을 할 수 있도록 네. 기원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죠. 홍기표 선수 향소목으로 출발합니다. 이 향소목은 또 대만전이었죠. 왕이현진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에서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는 신민준 선수가 두 칸 높은 굳힘을 하면서 백이 걸쳐가는 포석이 됐었는데 네. 홍기표 선수는 과연 어떤 포석을 들고 나왔을지 네, 이 수는 예전에 유창혁 구단이 자주 사용을 했던 포석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걸치면은 한 칸을 두고요. 이곳을 두더라도 한 칸으로 받아서 붙인다면은 젖히고 단수를 치면서 반발하는 포석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포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백이 걸쳐두고 흑이 이쪽 부근을 받을 때 한 번 더 걸쳐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유려하게 눈목자로 씌워갑니다. 이렇게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홍기표 선수가 걸쳤을 때 입구자를 뒀다는 것은 이 포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네. 눈목자를 두면은 지금처럼 붙이겠다라는 뜻인 것 같고, 여기서는 백이 좌 쪽을 굳힌다면은 가장 무난하겠죠. 좀 더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흑도 좌 쪽을 걸쳐가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백도 모양을 키우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이 생기겠죠. 좌상귀 모양은 특이하네요. 예전에 지금 좌변에 있는 형태는 중국식 보석을 사용을 했을 때 흙이 이런 식의 형태가 됐을 때 이곳을 두고 흙이 한 칸으로 받고 백이 벌리는 이진행이 나왔을 때 나오는 형태거든요. 네. 리시아나오 선수는 지난 LG배 32강에서 이야마 유타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했는데요. 이번에도 홍기표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리시아나오 선수가 자국 내에서는 성적이 괜찮은데요. 좀 희한하게 세계대회 나오면은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심리적인 부담인 건지 네. 또 탕웨이싱 선수는 정반대이고요. 네, 탕웨이싱 선수는 뭐 세계대회만 나오면은 네. 나왔다 하면 날아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좀 모양 바둑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보석만 본다면은 한 10년 전에 이런 보석이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요. 네. 뭐 오랜만에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고요. 어, 들여다보는 것은 주로 응수타진으로 쓰이는데요. 네, 예전에는 이런 형태가 됐을 때 3-3으로 붙여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최근에는 붙이는 것보다는 들여다봐서 흙이 귀 쪽을 맞게 되면은 뭐 당장 여기를 살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 자리를 두면서 나와서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두어집니다. 네. 좌상기는 어떻게 마무리될까 싶었는데 이제 삭감하는 선에서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백이 둔 자리는 여기 젖히는 곳이 선수기 때문에 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곳에 교환을 한다라고 보면은 그래도 이쪽의 자리가 일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오면은 네. 네, 그때 젖혀서 뭐 단수 치는 것은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단수 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잘 됐고요. 지금 이 자리는 다음에 흙도 입구자나 아니면 붙여 나오는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백의 입장에서 글쎄요,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붙였네요. 백도 일단 젖히면서 좌변 쪽이 조금 좋아지고요. 다만 상변 쪽에 들어가 있는 백도를 어떻게 타개할지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백이 뭐 단순히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것은 흙이 호구 치는 곳에 돌이 온다면 이거는 백이 상변을 부수고도 오히려 손해를 본 거죠. 네. 뭐 자연스럽게 우상귀 쪽이 지비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좋을 리가 없고 백은 어찌됐던 이쪽을 젖히고 단수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한 점은 잡히겠지만 뭐 좌변 쪽에 집을 지으면서 이 좌쪽 일대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둬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기까지 한 번 더 밀어두고 젖히는 게 지금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둬야 여기를 호구로 또 지킬 수가 있고요. 여전히 흙이 손을 뺀다면은 다음에 막는 자리가 뒷맛이 나쁘기 네. 때문에 흙은 한 점을 잡던지 아니면은 뭐 이런 데를 한 칸을 띄어서 지켜야 되는데, 네, 이 다음에 뭐 백은 뭐 이런 데를 부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 붙여서 뒷맛을 노려볼 수도 있겠죠. 네, 젖히고 단수 치고 있는 때까지는 예상이 되는 수순입니다. 네, 쪽으로 이었어요. 그쪽으로 있는 수도 됩니까? 이거는 일단 끊겼을 때 백의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백이 좋은 전투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하지만 백도 끊을 수 있다 이런 걸까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일단 막으면서 백이 먼저 다치는 게 보이는데요. 네, 흙도 막은 수로는 그냥 막더라도 사실 백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먼저 이쪽을 끊고 이곳에 이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먼저 막은 것은 그래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타이밍에 백이 느는 것은 단수치고 한 점을, 아니, 두 점을 잡아서요. 이거는 보다 좀 깔끔하게 모양이 정리가 되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그냥 틀어막는 게 지금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양단수를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이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빠져서 또 끊는 또 기분 좋은 활용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백이 있는다면은 중앙 쪽에 씌웠을 때 백돌이 너무 쉽게 잡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늘어서 흙이 받아준다면은 이 백돌을 살리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씌운다면은 돌려쳐서 다음에 이쪽에 한 칸 뛰면서 흑도를 압박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끊어서 돌려치는 것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이 다음부터가 또 어렵습니다. 네, 문제는 돌려치고 나서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흑도 부분적으로는 살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투 자체가 흑도 부담이 되죠.
들여다보면서 백의 안형을 없앴고요. 네, 이제는 정말 단순한 수상전이 됐는데요. 그냥 메우는 것은 네, 흑이 이쪽을 찝어서 이거는 백이 수가 부족합니다. 나가더라도 틀어 막으면 어차피 이 바깥쪽에서 수가 늘진 않기 때문에 유관무가 형태로 백돌이 잡히죠. 네. 네, 그래서 백도 이 자리를 뒀고요. 이건 좀 다른가요? 아, 그쪽을 끊어서 부분적으로는 악수이지만 이 흑돌의 활로를 눌리는 데 도움이 됐고요. 있는 게 아니라 네, 백이 있는다면은 흑이 하나 틀어막고 수상전을 했을 때 네. 백이 물론 빈삼각을 하면서 한 수 늘었지만 흑도 이쪽에 젖히는 자리에 돌이 오면은 흑도 수가 늘기 때문에 네, 백이 잡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거군요. 아, 네, 그 자리는 늘었어야 되나요? 입구자를 두면은 그냥 수를 줄이는 것은 젖혀서 뭐 별로 달라질 게 없고요. 오겨치는 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바로 젖히는 자리에 돌이 오는 게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 흑도 패를 하려면 일단 이쪽부터 젖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곳을 늘어간 것은 제가 봤을 땐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곳을 젖히면서 그래도 패의 뒷맛이 남게 됐습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정말 깔끔하게 잡을 수 있다면은 지금처럼 단수 치는 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젖히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패 형태라고 본다면은 이곳을 입구자로 받으면서 좌변 쪽의 모양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더 좋았던 것 같네요. 이제 패의 뒷맛을 남겨두고 우상귀를 크게 키워갑니다. 자, 이제는 좌상 쪽에 한 수 늘어진 패가 났기 때문에 네. 흑의 입장에서도 뭐 단순히 뭐 집을 좁게 지어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중앙 쪽 흙이 아주 튼튼하게 외벽이 쌓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키워보고 싶은 욕심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쪽에 한 수 늘어진 패가 남아있긴 하니까요. 백도를 가둬서
흙이 그곳을 팩감을 사용을 한다면은 늘어진 패긴 하더라도 흙이 나중에 이 패를 이길 수도 있어요. 네. 귀에서 나오는 변화와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지금 이 형태는 사실 귀에서 많이 봤었죠. 이렇게 두고 뭐 네. 끼우는 형태가 돼서 이쪽이 삼선에서 벌어지는 네. 그런 정석인데, 네, 지금도 이쪽을 끼워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뒤쪽으로 끊어서 잡히더라도 버릴 수가 일단 있을까요? 네, 이런 식으로 중앙 쪽에 한 점을 제압하면서 버린다면은 한 점을 잡은 것이 뭐 자연스럽게 이 좌 쪽의 모양과 잘 연계가 되면서, 그리고 흙 모양도 많이 삭감을 했고요. 네. 우변도 아직 좀 약점도 남아 있고요. 네, 지금은 끼워가는 게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이 이으니까 걱정이 없네요.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백돌만 일방적으로 몰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패가 더 신경이 네, 쓰이겠어요. 이쪽의 패도 신경이 쓰이고요. 흙이 계속 뭐 젖혀서 잡으러 가더라도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일단 홍기표 선수는 한 템포 늦춰가면서 백돌을 공격을 하네요. 네. 백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겠다. 이제 씌운다는 뜻인데요. 네, 흙이 나와서 끊기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날일자로 행마하는 게 무난한데, 지금은 뭐 백돌을 잡으면 되니까 약점이 있더라도 백이 더 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좌상귀 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변의 공격과 타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국 중반전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흑이 좌변을 끊고 백한점을 끊고 또 백이 이어둔 데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잊지 않으면 찌르고 나오는 약점이 당장 눈에 보이죠. 네,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나와서 끊은 다음에 흙이 늘면은 뭐 중앙 쪽을 한 번 더 받아두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약점이 생기는 순간 흙도 부담이 되고, 여기 나올 수 있는 시간이 글쎄요, 중앙 쪽이 더 급한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일자말이라고 하죠. 이 백돌의 사활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당장 안에서 사는 것은 쉽지가 않고요. 네. 이제 바깥쪽을 이용을 해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그곳을 두었다는 건 안쪽에서 궁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뜻인데요. 정말 이게 삽니까? 지금 젖히면은
글쎄요, 뭐 젖힐 수도 있고 그냥 있더라도 백돌이 깔끔하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주위의 흑돌이 튼튼한데요. 아, 패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흙은 이 바깥쪽을 틀어막는 것을 일단 선수로 좀 교환을 할 수 아,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뭐 더할 나위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 교환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백도 받지 못하고 끊었고 흑은 다시 좌상귀가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좌상 쪽에 흙이 살아간 게 아니라 뭐 여기를 건너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따라 나가면은 이 백돌이 이곳에 백돌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백돌까지 잡혔습니다. 네, 찌르면 당연히 막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도 둘 수 있군요. 네, 흙은 공격을 하면서 이미 엄청난 대가를 얻었죠. 유일한 백집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 자리가 흙이 살아가면서 백돌을 잡은 만큼 뭐 형세가 흙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네. 네, 이제 백이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큰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오. 그런데 또 우변 쪽에 또 미뤄져 있는 흑돌이 또 튼튼해서 잘 막아가는 형태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백돌도 중앙 쪽에 돌들이 계속 온다면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죠. 자, 붙이는 것도 역시 하변을 막겠다는 뜻이고요. 네, 홍기표 선수가 이곳을 젖힌 게 아니라 반대쪽을 젖혔습니다. 이거는 이곳에 돌이 왔을 때 끊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늘고 뒤에서 끊더라도 이쪽부터 젖힌 것에 비해서 전혀 이득이 없고요. 그리고 끊었을 때 이곳을 이으면은 한 점을 따내야 되는데 단수 쳐서 중앙 쪽을 끊으면 흙이 잡을 때 뭐 이런 데를 연결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 패를 따내면은 이곳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중앙 쪽도 걸리죠. 그래서 늘어두었을까요? 끊고 이을 때 단수를 쳐서 막겠다는 뜻인가요? 네, 이곳을 끊고 있는다면은 여기 한 점을 잡을 겁니다. 근데 흙도 여기를 끊고 그냥 이쪽을 잡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것이 있고 나서 이쪽을 찌르고 먹여치는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중앙 쪽을 밀어갔을 때 백도 손을 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이쪽 먹여치는 교환은 오히려 악수네요.
중앙 쪽도 막아야 되고 좌변도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백이 이런 데를 젖혀서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흑이 좌변 쪽을 선택을 했을 때 백이 살려면 이런 데를 붙이고 늘어야 되는데 뭐 자연스럽게 호구만 치더라도 잡는 것과 이 백도를 잡으러 가는 것, 뭐 두 가지가 맛보기가 되겠죠. 그쪽을 이었습니다. 일단 당장 중앙도 좀 눈에 커 보이는 곳이었고요. 네, 홍기표 선수는 여기 백돌이 오는 순간 다음에 이곳을 붙여서 여기 살아가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살아가는 수가 너무 마음에 걸려서 이쪽을 잡질 못하고 네. 결국에는 중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좀 형세를 맞춰 나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우상귀에서와 마찬가지로 역시 한 칸 고침에 들여다보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는 흑도 여기가 만약에 이 정도 선에서 다 집이 난다면은 네. 이 백집도 너무 크니까요. 흑도 뭐 단순히 백을 쉽게 지켜줘서는 안 됩니다. 이 알파고가 알려준 수 중에 하나죠. 네,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수가 알파고가 정말 좋아하는 수 중에 네. 하나인데요. 백이 젖힌 곳의 반대쪽을 젖혀가면서 이제 좌하귀 쪽에서 수를 내보려고 합니다. 위쪽으로 단수를 쳤다는 것은 이 흑돌 전체를 공격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네, 만약에 이 흑돌이 백이 있고 나서 이 안에서 갇히면서 잡히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뭐 난리가 나고요. 있고 흑이 넘었을 때 백도 있는 것이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젖히고 젖히는 수를 방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넘고 이었을 때 이 다음의 응수를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 좌하귀 사활이 승부처가 됐습니다. 살면 이기고 잡히면 지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지금 여기서 살아버리면은 뭐 백이 더 이상 집 낼 곳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단순히 살려줘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 흑이 공도를 넓혔는데요. 아, 한 번 더 젖히겠다는 뜻이었군요. 끊일 때 패로 버티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끊게 되면은 패로 버티겠다는 얘기고, 아, 글쎄 일단 흑의 입장에서도 눈에 보이는 팩감은 없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백집이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충분한가요? 일단 백도 이쪽을 받는 것은 다음에 또 팩감이 나오고 중앙 쪽을 찔렀을 때 백은 이곳을 받고 중앙을 안 받을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안 받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곳을 받고 중앙을 찌르고 받으면은 먹여치고 뭐 이쪽을 다 끊는 것이 팩감이죠. 바로 틀어막는 게 있네요. 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패를 한 이상 이 둘 중에 하나는 안 받고 이제 패를 해소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선택을 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있는 거 팩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백도 중앙 쪽 팩감을 받지 않는다는 뜻일지. 눈 감고 따내버리나요? 네, 이거는 패를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끊는다면 팩감이 그때부터는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쪽을 받았다는 것은 글쎄요, 다음에 어떤 팩감을 쓰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백의 입장에서는 좌변에 팩감을 다 견뎌야 되기 때문에 뭐 단순히 뭐 이 정도 살아가는 팩감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이 좌 쪽에 백 모양이 다 부서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중앙 쪽 살아가는 정도는 뭐 그닥 팩감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좌하가 깨지는 게 그냥 깨지는 게 아니에요. 네, 흑이 패를 해소를 했을 때 다음에 이런 데를 찔러가면은 네. 막기에도 또 끊는 약점이 있죠. 네. 그렇다면 이때라도 안 받아야 되나요? 네, 근데 지금 안 받기에는 애초에 흑이 찔렀을 때 안 받았어야죠. 네. 팩감이 이제 어디 있죠? 자체 팩감을 쓰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자체 뺄감을 사용을 하더라도 나가는 것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비껴두면서 한 점을 따내면은 이어서 찌르면은 한 칸을 띄고 뭐 바깥쪽으로 나가는 것은 어차피 백돌이 있으니까 뭐 이런 네. 식으로 잡으러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이곳을 나간 이상에는 이 다음에 백이 그런 식으로 두기는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끊을 때 팩감이 많이 나와요.
지금 붙이는 것도 흙이 그냥 따내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아, 네. 지금은 여기에 돌을 키우긴 했지만 끊는 곳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네. 따내고 잇고 찌르면은 여전히 한 칸을 띄어서 버티겠다는 겁니다. 전체를 노리는 팩감이었네요. 그래서 흙도 다시 한번 끊어서 패를 결행하고요. 네, 흑의 입장에선 지금의 선택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은 여기 나가는 팩감이 너무 확실하기 네. 때문에 네, 어차피 이곳의 패만 이기면은 흑은 가장 쉽습니다. 자, 이제 백은 이것으로 자체 팩감은 다 썼습니다. 네, 보통 지금처럼 진행되는 형태가 정말 보긴 힘든데요. 네. 자, 그런데 흙은 하나씩 나오는 팩감이 끝이 없어요. 네, 홍기표 선수는 뭐 이런 자리로 팩감을 쓸 수도 있지만 지금 따내고 백이 혹시 이쪽을 끼웠을 때 패를 해소하면은 잊고 나서 이곳을 다 조여 붙이는 형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거는 네, 물론 이렇게 되더라도 뭐 네. 흙이 크게 손해 본 건 없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쪽에 팩감을 확실하게 사용을 하면서 끼우면은 이쪽까지 받겠다라는 뜻입니다. 끼우는 팩감도 재미가 있네요. 네, 흙은 팩감 부자죠. 팩감이 좌변 쪽에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좌변 쪽에 뭐 적어도 먹여치는 것 그리고 나가는 것 두 팩감은 확실하죠. 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선까지 팩감을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지금은 좌악위에 워낙 큰 패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팩감을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백이 팩감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양을 생각을 해보면 흑이 패를 이기면 흑이 9집이 납니다. 근데 백이 굳혀져 있던 모양을 뭐 패 한 번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에 팩감을 쓰더라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홍기표 선수 뭐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뭐 그냥 패를 해소를 하면서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정말 하변 쪽에 몇 집을 한 건가요? 네, 저라면은 그래도 있는 것까지는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있고 나서 따낼 때 이쪽에 팩감이 팩감을 있으니까요. 사용을 하고 그때 백이 이곳에 팩감을 쓰는 거는 해소한 다음에 백이 살릴 때 3-3까지 차지를 할 수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받는 것도 사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는 있었는데요. 어차피 많이 이겼다는 거죠.
네, 백이 거기까지 잡습니까? 이거는 흑도 우아 쪽이나 아니면 하변을 먼저 선택을 하니까요. 네. 뒷수순 조금 더 진행되긴 했지만 이미 하변패를 이긴 순간 흑의 승리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한중전 5판이 진행됐는데요. 전패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홍기표 선수가 체면을 살렸습니다. 네, 홍기표 선수가 초반부터 재밌게 바둑을 짰고요. 중반에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나중에 한 차례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패를 잘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신진서 선수와 최정 선수가 출격합니다. 한국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